어디 씨. 니도 내가 불렀을 때 갈 거야? 도시하러 갑시다. 도시하러 갑시다. 대신을 때리는 도시와 뒤에 넘어오면 몇 페이지냐? 도시와 같은 104페이지입니다. 104페이지. 자, 단어명이 도시화와 산업화예요. 도시화라고 좀 설명을 했는데, 자, 도시라는 거는 뭐에 반대되는 단어로 쓰이는 개념일까? 학술적 용어로는 도시에 반대는 말. 시골. 시골인데 시골을 좀 그건 너무 좀 이렇게 좀 시쳇말이죠. 우리끼리 쓰는 용어고, 그냥 교과서에 실릴 만한 용어로 시골을 표현하는 거를 촌락이라고 합니다. 촌락. 어촌, 농촌 이런 데, 뭐 산촌 이런 지역을 촌락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촌락하고 도시의 차이는 뭐냐면, 어떤 걸 촌락이라고 하고 어떤 걸 도시라고 하냐면, 일반적으로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산업을 하고 사는지에 따라 도시와 촌락을 나눕니다. 자, 도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2차, 3차 산업이 발달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도시입니다. 그러면 촌락은 뭐냐면 1차 촌락. 1차 산업이 발달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촌락이라고 해요. 그 지역, 1차 산업이 발달한 지역. 괜찮니? 그럼 우리가 1차 산업이 뭔지, 2차 산업이 뭔지, 3차 산업이 뭔지를 알아야 도시가 뭐고 촌락이 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1차 산업이 뭐 되게 뉘앙스, 느낌적인 느낌은 있죠. 1차 산업이 뭐 좋아 보이잖아. 위로 밑으로 갈수록. 근데 정확히 뭔지 모르잖아요. 그죠? 정확히 뭔지 아니? 승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정확하게. 그래서 그게 뭔지부터 일단 먼저 봅시다. 그래서 이 단어명이 도시와 산업화로 나와요. 도시와 산업화. 같이 맞물리는 개념이기 때문에. 자, 산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산업은 뭘 하는 걸 산업이라고 하냐면, 맞아요.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것을 산업이라고 한다. 생산하는 일이에요. 생산하는 일 업자 써가지고, 그래서 생산물을 생산하는 겁니다.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일인데, 몇 차가 몇 차 산업, 1차, 2차 산업 중에 뭐가 뭔지 좀 알려주셨는데. 그걸 지금 이제 할 겁니다. 그걸 지금 알려주려고. 그래서 생산물인데 생산물은 뭐가 생산물입니까? 경제 파트에서 나오는 용어로 이거를 중3 때 배웠습니다. 왜냐면 그 재화. 지금 또 하나 더. 재화랑 서비스. 그렇지, 무슨 차이입니까? 재화랑 신일물 서비스. 실물이 맞아. 유형의 생산물을 재화라고 그러고 무형의 생산물을 서비스라고 그럽니다. 이런 게 다 그냥 재화인 거고, 보드마카, 뭐 공기청정기, 책상 이런 게 재화인 거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서비스인 거죠. 지금 그래서 생산 활동하고 있는 중이잖아. 그죠?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단 말이야. 돈은 뭐 너는 부모님이 내시는 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서비스, 눈에 안 보이는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걸 둘 다 산업이라고. 괜찮죠? 그래서 1차, 2차, 3차 전부 재화 혹은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걸 뜻해요. 1, 2, 3차 산업이다. 근데 1차 산업은 뭘 만들어내는 거야? 재화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리고 2차 산업도 재화를 만들어내는 거야. 3차 산업은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거를 3차 산업이라고 한다. 괜찮니? 밑에 나와있죠. 그래서 1차, 2차, 3차. 1차 산업 재화를 생산한다. 근데 이 재화를 똑같이 생산하는데 1차 산업은 어디서 재화를 가져오냐면 프롬 자연에서 가져와요. 열매 같은 거. 그러니까 자연에서 뭐 나무 열매 따는 것도 포함돼요. 그냥 자연에서 무언가를 수확을 걷어가지고 유형의 무언가를, 형태가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면 전부 다 1차 산업입니다. 괜찮니? 그래서 땅에서 만약에 재화를 가져온다. 무슨 산업이라고 하냐면 농업이라고 해요. 그치? 광업은 무슨 산에서 발달해. 산에서 광업은 땅에서 얻으면 농업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바다에서 가져오면 어업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산에서 가져온 건 임업이라고 하죠. 임업. 이게 숲을 임자를 쓰고, 뭐 목재 가공업 플러스 뭐 임산물 채취, 버섯 채취 이런 걸 뜻하는 거예요. 괜찮지? 그래서 그 1차 산업이 발달한 지역을 촌락이라고 한다며. 맞죠? 그래서 농업이 발달한 촌락을 농촌, 어업이 발달한 촌락을 어촌, 그 다음에 임업이 발달한 촌락을 임촌은 아니고 산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뭐를 1차 산업이라고 하냐면 다 같이 합쳐가지고 농, 림, 이 림업, 임업이야. 농림어업을 1차 산업이라고 해요. 적으세요. 1번에 농림어업입니다. 1차 산업이라고 나오면 좀 친절하게 나와요. 보통은 1차 산업에 용어가 안 나오고 그냥 농림어업이라는 단어로 나와요. 문제가. 농림어업
플러스 목축도 땅에서 얻는 거죠. 관축을 통해서 얻는 거니까. 그것도 1차 산업 보시면 돼요. 괜찮죠? 2차 산업도 똑같이 재화를 얻는 건데 이거는 여기는 바위죠. 뭐가 손을 타가지고 가공을 해서 만들어지는 거냐면 사람인입니다. 사람에 의해 가공되는 재화를 2차 산업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업이에요. 공업. 그래서 제조업이라든가 공장에서 만들면 공장제 기계공업, 옛날에 손으로 만들 때는 간의 수공업, 그리고 좀 무거운 걸 만들면 중화공업, 가벼운 걸 만들면 신발, 의류, 가발 이런 거, 가벼운 걸 만들면 경공업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공업은 대부분 여기 들어가는데 플러스 원래는 광업이 뭐예요? 어떤 게 광업입니까? 임업은 선녀와 나무꾼이고 임업은 광업은 어떤 게 광업이지? 돌캠. 그치 마인크래프트가 광업이잖아. 그래서 광물을 캐는 산업을 광업이라 그래. 석탄 캐고 철 캐고 이런 거야. 그죠? 근데 이 분류 따라 다른데 광업을 1차 산업에 넣는 분류도 있습니다. 1차 산업에 넣기도 하죠. 왜냐면 당연히 1차 산업 같죠. 그거는 그 산에서 안에서 광물 캐는 거잖아. 1차 산업에 넣는 분류도 있는데 교과서 기준으로는 얘가 이거랑 너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보는 거예요. 철 별명이 뭐냐면 철광석 이런 게 산업의 쌀이거든요. 공장을 일단 공장은 뭘로 만들어야 하나? 철 가지고 만들잖아. 공장 기계 이런 거. 이거보다 철잖아, 철. 그리고 공장 2차에 없는 건 좀 뭔가 같습니다. 2차에 넣는 거 아까 같다고? 네. 근데 그 공장을 만드는 거나 공장에서 만드는 것도 전부 다 철이고요. 철 이런 거. 공장을 돌리는 것도 석탄 같은 거야. 그래서 얘 둘이를 여기 가까운 것보다 여기 가까운 게 더 크다고 봐서 여기 넣기도 해. 일산화를 분류를 넣기도 합니다. 근데 교과서 기준으로는 좀 더 일반적으로는 여기랑 같이 나요. 그래서 2차 산업은 2차 산업이라는 단어로 안 나오고 광공업이라는 단어로 나와요. 플러스 건설업 같은 거 이런 것도 공업의 일종이죠. 만드는 거 이런 거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고. 그래서 건설업 같은 것도 2차 산업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농림업 1차는 농림업, 2차는 광공업 같은 거 목축 같은 게 들어가는 거 같아요. 괜찮죠? 서비스업은 기타 전부 서비스. 나머지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거 이거 제조업하고 공업하고 농림업 빼고는 전부 다 무형의 제한 만들어낸 모든 걸 그냥 서비스업으로 봅니다. 그래서 기타도 여기 들어요. 첨단 산업이 여기도 넣긴 한다. 반도체 제조업이거든요. 근데 제조업인데 너무 부가가치가 큰 제조업은 3차 산업 기타로 넣기도 해요. 그다음에 사회 간접자본 엄청 규모 크고 건설, 뭐 도로, 철도 뭐 이런 거 넣는 것도 그 사회 간접자본으로 서비스 같은 분류로 넣기도 한다. 약간 기준이 좀 뒤죽박죽이긴 한데 이제 위로 밑으로 갈수록 부가가치가 높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금융이라거나 관광이라거나 방송이라거나 지식정보산업 이런 게 다 들어갑니다. 쭉 여기 뭐 보험도 뭐 여기 들어갈 거고 여기 뭐라 돼 있냐? 교통, 통신, 관광, 의료, 금융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거지. 괜찮지? 자 그러면 밑으로 갈수록 일반적으로는 같은 시간에 일한다고 했을 때 밑으로 갈수록 좀 어때 보여? 누가 돈을 더 많이 버는 것 같아? 아래쪽으로 갈수록 일반적으로 부가가치가 높겠죠. 같은 시간을 일해도 얘네가 돈을 더 많이 번다고. 괜찮니? 그래서 우리나라가 할 때 전 세계 노동시간 탑을 찍은 적이 있었습니다. 가장 근로시간이 많은 국가였어. 지금도 맞지 않아요? 지금 많이 내려왔어요. 지금 우리 주 5일제 정상되고 했잖아. 주말에 그 학원 강사는 예입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주말에 또 이제 휴일이 보장되고 그래. 나도 일단 공식적으로는 그 평일날에는 3일 동안 쉰단 말이야. 공식적으로는 여기 녹화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전에는 노동시간이 전 세계 탑이었고 지금은 중국이 우리보다 더 많이 일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베트남, 캄보디아 이런 나라들이 노동시간이 막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뭐 때문에? 걔네는 산업 기반이 우리나라가 무슨 산업을 기반으로 이제 선진국으로 도약한 국가이기 때문에 제조업 기반 국가죠. 우리나라가 아무것도 없잖아. 우리나라 그 광물 현황을 보면은 광물 현황. 우리나라 별명이 그 광물의 뭐랄까 그 철광석 말하는 거 광물의 박물관이라는 용어를 써요. 박물관이나. 그러니까 뭔가 돈이 될 만큼 싹 다 엄청 뭐가 많지는 않은데 한 종류가 딱 밀집돼서 분포하는 건 없거든요. 근데 조그만하게 조금 다양하게 있어. 그래서 박물관입니다. 그게 별로 돈은 안 돼. 괜찮죠? 그래서 자원도 제대로 없고 생산성이 되고 수익성이 될 만한 자원들 뭐 석유 나오고 막 천연가스 만들고 풍무 나오고 그러지 않잖아. 불이 막 이런 거 막 나오고 그러지 않거든. 그래서 탕군 센세 완전 비슷합니다. 어르신. 완전 벌판이네. 벌판. 여튼
그래서 이것도 없고 그렇다고 막 엄청 이렇게 뭐 자업 이게 2차 산업 뭐 이런 것도 없고 뭐 광업도 발달하고 농림공업 뭐 근데 미국처럼 땅덩어리 넓어가지고 막 뭐 기업종 농업, 기업종 농축 산에다가 막 소 풀어놓고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아니죠. 쌀농사 짓기 때문에 토지 면적에 비해 인구가 미어 터진단 말이야. 있는 건 뭐밖에 없는 거야? 노동력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산업이 발달할 때는 남동 임해공업 중심으로 그래서 울산, 뭐 부산, 포항 뭐 이런 거 포항의 제철 그다음에 울산 뭐 조선서 이런 거 그래서 바깥에서 뭔가 원재들을 싸게 사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노동력을 갈아 넣어가지고 완성품을 만든 다음에 비싸게 파는 거 위주로 성장을 했어요 우리나라 경제가. 근데 그런 거를 우리가 떠맡는 동안 이제 해외 선진국들은 더 좋은 거 3차 산업 위주로 발달하는 거지. 선진국일수록 금융 산업 비중이 높아요. 돈으로 돈 먹는 거 제일 돈 많이 주죠. 그다음에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 지식 정보 산업 기준이 더 많습니다. 플랫폼 산업 이런 거. 저기 넷플릭스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이런 AI 기반 플랫폼 산업들이 선진국 갈수록 많은 거고 우리는 옛날에 이거 기반으로 성장했으니까 같은 돈을 벌려면 뭘 해야 되는 거야? 노동력을 갈아 넣어야 되는 거죠 많이. 지금 중국이 노동시간이 늘어나는 것도 똑같아요. 지금 중국 뭐 668, 8시에 출근해서 8시에 퇴근하고 하루 6일, 일주일에 6일 근로한다고 이런 거 있거든요. 886 뭐 이런 거. 하루 8시에 출근해서 저녁 8시에 퇴근하고 12시간 일하는 거예요. 하고 주 6일 일하는 거. 근데 뭐 그렇게 돼야 되는 이유가 제조업 기반들은 원래 그렇게 하는 국가들이 중국 동남아 이런 데도 이제 제조업들이 많이 넘어가면서 노동시간이 늘어나고 있단 말이야. 사실은 우리나라도 3차 산업이 발달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타이밍을 좀 놓쳤어요. 글로 가는 거에 제대로 못 올라갔어. 우리나라 제 주력 상품이 제일 그나마 좀 경쟁력을 가지는 반도체거든요. 반도체는 이거다 아직인데 이거긴 한데 그래도 첨단 산업으로 들어가 기술이 들어간 제조업이죠. 그래서 조금 우리나라가 살아남은 거고 여기로 그러니까 AI 시대로 지금 AI로 넘어가야 좀 이게 뒤처지지 않을 수 있는 거지. 이대로 가다가는 계속 여기 머물다가는 현금 미래가 없긴 해요. 빨리 안 오나 씨. 안녕하세요. 그래. 103페이지보다 도시화. 103페이지 도시화. 괜찮니? 자, 그러면 아래쪽으로 갈수록 어때 보여요? 밑으로 갈수록 뭔가 좀 되게 좋아 보이잖아. 부가가치가 높아 보이잖아. 여기까지는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사람이 책으로 낸 내용이에요. 책에서 나는 산업을 1차, 2차, 3차를 이런 방식으로 정의하겠다라고 합의는 아니고 걔가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어느 정도 공식 본인성을 가지고 있거든. 근데 4차 산업이라는 거는 자 밑으로 갈수록 좋아 보이네. 그럼 밑으로 가면 더 좋은 거겠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서비스업 중에서 미래 산업이라고 지칭되어지고 부가가치가 높을 것이라고 예측되어지는 산업. 그거를 4차 산업이라고 합니다. 4차 산업은 물음표 돼 있죠. 정확하게 규정된 개념은 아니야. 뭐 다보스 포럼 이런 데서 앞으로 이런 게 4차 산업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한 것만 있어요. 괜찮니? 그래서 4차 산업은 지식 정보 산업을 일반적으로 지금은 얘기해요. 대충 윤곽만 나왔다. 이게 지식 산업이라고 명확하게 규정된 건 없습니다. 이러한 게 미래 산업이지 않을까 정도. 그래서 물음표. 여기는 뭐가 들어가냐면 일반적으로 3개 정도 뽑거든요. 3개 정도. AI가 요새 제일 핫하죠. 그다음에 로봇 산업이랑 AI 산업이랑 생명공학 요 3가지를 일반적으로 4차 산업 정도로 꼽고 있습니다. 제일 부가가치가 높을 것이라고 예상되어지고 미래 국의 기준이 될 거예요. 자본 생산 수단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일컬어지는 산업입니다. 괜찮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4차 산업, 3차 산업, 4차 여기는 서비스 생산, 그 다음에 4번은 지식 정보 산업입니다. 5가지. 그럼 여기까지만 딱 한다. 2분 남았기 때문에. 자, 아까 여기까지 다 적었죠. 1, 2, 3, 4번이잖아. 1번은 농림업, 2번은 광공업, 3번은 서비스 생산, 4번은 지식 정보 산업. 자, 그럼 아까 도시랑 촌락이 무슨 차이라고? 도시랑 촌락이? 산업 차이야. 1차 산업이 발달한 지역을 촌락이라고 하고 2차, 3차 산업이 발달한 지역을 도시라고 하는데 선지가 어떻게 나오냐면 자, 도시화라는 거는 지역 내의 1차 산업 비중이 줄어들고 2차, 3차 산업의 비중이 늘어나는 현상을 말한다. 맞아, 틀려요.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산업화라고 합니다. 용어를 구분해야 돼. 왜냐하면 교과서에서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맨날 나오는 소리거든요. 엄청 자주 나오는 소리인데 처음엔 한 번씩 다 틀려요.
지역 내의 1차 산업 비중이 줄어들고 2차, 3차 산업의 비중이 늘어나는 것을 무슨 현상이라고 한다고? 산업화라고 한다. 산업화. 도시화가 아닙니다. 근데 도시화는 이렇게 나올 거야. 그래서 오답선지로 나온다. 항상 그렇게 나와요. 항상. 어? 도시화는 이제 설명할 거 5분이니까. 산업화 그 밑에 나와 있는데 몇 번이야? 자, 아까 1차 산업의 비중이 줄어들고 2차, 3차 산업의 비중이 늘어나는 현상을 무슨 현상이라고 했다? 산업화! 그래서 도시라는 거는 산업화가 일어난 지역을 도시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2차, 3차 산업이 발달한 지역을 도시라고 했잖아. 산업화가 일어난 지역이 도시고, 그리고 도시화라는 건 6번이 도시화라고, 6번이 도시화죠. 도시화라고 적으세요. 도시화. 도시화라는 건 뭐라고 하냐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비중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도시적 경관, 도시성이라고 해요. 도시성이 확대되는 과정을 도시화라고 합니다. 다시 도시 인구의 비율이 늘어나고 비중이 늘어나고 도시적 경관이 확대되는 현상을 도시화라고 해요. 자, 그럼 선지가 그러면 이 정의에 따르면 밑에 선지가 이렇게 나온다. 자, 우리나라 규현아 지금 왔으니까 규현아. 자, 1970년에 우리나라 도시화율이 51%라면 1970년에 우리나라 도시화율이 51%예요. 그럼 그때 1970년에 우리나라의 도시 인구가 농촌 인구보다 많습니까? 대현이가 더 일찍 왔는데 대현이 시작을 거예요. 대현아, 온 김에 다시 정의가 뭐라고? 도시화의 정의가 뭐라? 도시화의 정의. 그 이제 농촌에서 이제 도시적인 사람들이 늘어나고 도시적인 생활 양식이 생겨나고 도시 인구가 산업화가 일어난 지역이 도시랬죠.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 도시 인구가 비율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도시적 생활 양식, 도시성이 확대되는 과정을 도시화라고 했다. 네. 밑에 보면 자, 우리나라 도시화율이 51%나 되어나? 자, 그러면 1970년에 우리나라 도시 인구가 농촌 인구보다 많습니까? OX. 문제가 이렇게 나와. X. 옵니다. 네, 왜요? 봐보자. 도시 인구가 도시화율이 51%잖아. 도시화율이 51%라는 거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 도시에 사는 인구 비율이 몇 %라는 얘기야? 51%죠. 도시화율이 51%잖아. 도시화가 된 정도가 51%야?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비중 중에 51%가 도시에 산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죠? 당연한 얘기 아니야? 저 X라고 그랬어요? 어. 그죠? 그래서 1970년에는 도시의 51%이기 때문에 도시에 51% 사람들이 살고 농촌에 49% 사람들이 살겠지. 그래서 도시 인구가 농촌 인구보다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잠깐만. 우리나라 지금 현재 도시화율이 90% 이상이거든요. 그 말은 뭐야?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몇 %가? 90%가 도시에 산다는 얘기야. 근데 자, 애들이 아예 지리적 개념이 없던데 여기가 서울이죠? 네. 여기가 경기도죠, 경기도. 네. 여기가 무슨 도입니까? 강원도. 여기가 무슨 도입니까? 전라도. 여기가 무슨 도입니까? 부산도. 아니 경상도죠, 경상도. 여기가 충청도. 여기는 경기도는 서울 주변 지역에서 울타리 기자를 쓰거든요. 서울 경자에 서울 울타리에서 경기라고 부르고 나머지는 다 주요 도시 이름입니다. 강주랑 원주 합쳐서 강원도고 전주랑 나주 합쳐서 전라도예요. 상주가 지금은 듣보잡 도시인데 옛날에는 좀 규모가 큰 도시였거든. 그래서 경주랑 상주랑 합쳐서 경상도라고 부릅니다. 제주도는 그냥 경주예요. 제주도예요. 상주? 나주 돼. 상주로 따로 있어. 지금 근데 옛날에는 교통 중심지였는데 지금은 육상교통에서 배제되면서 지금은 좀 도시가 많이 쇠락했어요. 규모가 작아졌어. 옛날에는 조선시대까지 잘 나갔다는 지역이 있다는 거죠. 경상도라는 이름이. 그래서 우리나라는 조선은 8도고 대한민국 몇 도야? 5도. 6도죠, 6도. 경기도, 강원도 여기 5개.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고 제주도까지. 위에 평안도, 함경도가 날라갔죠. 북한 땅에다가. 그래서 원래 8도에서 2개 떨어져서 6도입니다. 북한은 그래서 강원도가 북부는 강원도가 북한 거거든요. 북한은 3도예요, 3도. 근데 제주도의 도는 좀 다른 도잖아요. 섬도자 아니에요? 섬도자인데 제주도를 섬으로 쓸 때는 섬도자를 쓰거든.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도자, 경상도의 도자다. 그래서 발음은 똑같은데 쓸 때의 의미는 다릅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있는데 요런 데는 막 전라도 지역, 농촌 지역 많단 말이야. 2차 산업, 3차 공장이나 서비스업이 발달하지 않은 지역이죠. 농촌 지역이잖아. 촌락인 지역이고 1차 산업 중심인 지역. 강원도도 여기 임업이 발달하고 막 이런 거, 목재 가공업하고 막 이런 거 하는 애들. 여기도 뭐 서비스업 비중이 하는데 농사 많이 짓거든요. 강불농사 같은 거. 요런 거 면적을 비중을 다 합하잖아. 그러면은 10%가 넘어 안 넘어?
10%가 훨씬 넘지 면적으로 따지면. 네. 뭔 말인지 이해가니? 우리나라 전체 지역에서 도시 면적의 비중이 도시와 유리 아니라고? 면적이 아니라 뭐가? 인구 비율이 도시와 유리예요. 괜찮니? 아니 이 면적으로 따지면은 20% 넘을 것 같은데 강원도랑 전라도랑 제주도까지 합치면 맞죠? 근데 여기에 뭔 얘기야? 도시와 유리 90%라는 거는 얘네들이 면적은 넓이에 비해서 면적에 비해서 사람들이 많이 안 산다고요. 여기에 몰려있는 사람들 비율이 많으니까 도시 지역 2차, 3차 산업이 발달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지역 면적이 아니라 인구 비율로 따졌을 때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90%가 도시에 거주한다는 거죠. 그래서 도시와 유리 90% 이상이라는 얘기야. 이해가니? 이해가요? 이해 안 가요. 가지. 가요. 인구라는 게 중요하다. 도시와 율은 그래서 맨날 도시 인구가 농촌 인구보다 많다가 정답원들이 나왔거든. 도시와 율 50% 넘었습니다. 괜찮니? 네. 문제가 어떻게 나오더라 봅시다. 뒤에 나오면은 저기 몇 페이지냐면 눈의 수능 기출 문제입니다. 109페이지. 들어가요. 시간을 줄 테니까 109페이지. 3분 주겠습니다. 109페이지. 풀어보세요. 그래프. 다시 앞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도시와 아파트에서는 문제가 어렵게 나올 편이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다. 넘어갑니다. 돌아가서. 자, 도시화 결과를 봅니다. 도시화가 일어나면, 그러니까 도시 인구가 늘어나고 1, 2, 3차 1차 산업 비중으로 2, 3차 산업 비중이 늘어나면은 어떤 결과, 도시가 어떤 모습으로 변하냐? 첫 번째가 내부 지역 분화입니다. 내부 지역 분화. 내부 지역 분화. 여기 대해서는 초기에는 뭐 도시 발달에 여러 기능 혼재돼 있죠. 초기 발달에 도시 기능이 여러 혼재가 돼 있다. 까지만 보고 뒤로 넘어갑니다. 뒤로 넘어가서 몇 페이지 보냐면 105페이지 봅니다. 105페이지 보고 있니? 105페이지의 가운데서 왼쪽 그림 봅니다. 가운데서 왼쪽 그림 보면 그림이 이런 식으로 있죠. 짠짠 그래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줄이 3개가 그어져 있네, 그죠? 뭔 얘기냐면, 자 처음에 딱 도시가 발달할 때는 도시화라는 건 일반적으로 처음에는 공장 먼저 들어서요. 공장 먼저 교통이 발달한 지역에 공업이 발달하면서 도시화가 진행되거든. 공업도 2차잖아, 그지? 자 근데 공장이 규모가 커지고 공장이 들어서면서 거기에 관련된 인구가 늘어나니까 3차 산업 서비스업 같은 게 막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자 교통이 편리한 지역이 도시 중심지가 되거든요. 요 교통이 편리한 지역이 집값이 비싸죠. 당연하겠죠. 내가 카페를 차리고 싶어. 카페를 차리는데 저기 산골짜기에 카페 차리는 거랑 지금 지하철역 바로 앞에 카페를 차리는 거랑 어디가 더 돈이 많이 벌리겠어? 지하철역 바로 앞에 돈을 벌린단 말이야. 그럼 내가 거기에 카페를 원래 카페 건물을 가지고 있던 건물주야. 그러면 당연히 집값을 높게 부를 거 아니야. 그러겠지. 자 그러면 내가 망상회로를 돌려서 내가 망상회로를 실제로 그렇지 않지만 강남 한복판에 서울 중구 한복판에 도심 지역이거든요. 중구가 서울 중구 한복판에 건물 딱 빌딩을 한 채 가지고 있는 건물주라고 칩시다. 그 상태에서 애들한테 물어보는 거지. 자 후보가 누구냐면 중심 업무 기능이라는 애가 있고요. 백화점이라든가 회사 같은 애들이야. 그러니까 업무해가지고 돈 버는 이익을 창출하는 회사 같은 애들. 그리고 공업 기능이라는 애가 있어요. 두 번째 후보. 공장을 돌려가지고 물건을 만들어내는 애들이야. 세 번째 후보가 누구냐면 세 번째 후보는 주거 기능이라는 애들이야. 그냥 집 여기서 월세 살면서 월세 주면서 여기서 이렇게 살고 출퇴근하는 애야. 근데 내가 중심 업무 기능, 상업 업무 기능한테 물어보니까 야 너 월세 한 달에 얼마만큼 낼 수 있어 하니까 내가 한 달에 한 7, 800만 원을 버는데 한 600만 원 정도는 월세로 내줄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거를 뭐라 그러면 지대라고 하는데 뭐랑 용어를 좀 구분해야 되면 지가랑 지대라는 단어를 구분해야 돼. 비슷한 의미로 쓰이거든요. 지가는 땅 가격이에요. 그냥 빌딩 10억 이런 거예요. 지대는 토지를 이용하는 대가라는 뜻이고 지대는 월세 200만 원 같은 겁니다. 비슷한 맥락인데 지가보다는 지대라는 개념이 조금 더 빈번하게 쓰여요. 사회과학에서는. 괜찮니? 그냥 땅 가격 비스무리하게 생각하면 돼. 그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대가. 월세를 얼마 낸다고? 상업 업무 기능 한 600만 원 정도 내는데. 괜찮니? 그럼 내 공업 기능한테 물어봤어. 공업 기능한테. 야 공업 기능아 넌 얼마만큼 낼 수 있니? 라고 하니까 나는 공장 돌려가지고 한 500만 원 벌어가지고 500 이상으로 내면 한 400 정도 줄 수 있고 그 이상으로 하면 차라리 나는 바깥에 가가지고 멀리서 공장을 돌려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서 유통비를 부담하는 게 나아라고 얘기를 해요. 괜찮니?
자, 근데 여기는 한 400 정도 부담할 수 있다. 요거는 중심 업무 기능이고, 중심 업무 기능. 여기는 공업 기능입니다. 자, 근데 중심 업무 기능 같은 거는 상업 업무 기능 같은 거는 상업 업무 기능, 중심 업무 기능은 여기는 교통 발달의 교통 접근성 차이라고 해요. 교통이 편리한 거에 되게 민감한 직종이에요. 교통이 발달한 거에 되게 민감해가지고 회사를 찾았는데 혹은 백화점을 열었는데 산골짜기에서 열어. 사람들이 아무도 사러 안 오잖아. 얘는 물건을 되게 비싸게 팔 거거든요. VIP 막 해가지고 명품백 이런 거 팔 건데 막 이윤을 200, 300 이렇게 낼 수 있는 건데 산골짜기 백화점 지으면 이윤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산업이에요. 괜찮니? 그래서 얘는 비싸더라도 가운데서 살라 그래요. 가운데서. 근데 공장은 내가 그냥 유통비를 조금 물고 말지. 가까운 데서 팔면 좋거든요. 왜냐면 사람들이 많고 구매력이 도심 지역이 구매력이 제일 좋으니까 거기서 물건을 만들어서 팔면 유통비 아끼고 제일 좋은데 유통비가 월세가 유통비보다 비싸지면은 굳이 거기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게 이윤이 안 나니까 밖으로 밀려납니다. 괜찮니? 그리고 주거기능 같은 경우한테 주거기능한테 물어봤다. 야 주거기능아 너는 얼마만큼 한 달에 낼 수 있어? 라고 하니까 야 나 월급 300 받는데 400, 600 나오면 적자다. 그럴 거면 차라리 내가 그냥 한두 시간 출퇴근하고 말지라고 얘기해요. 나는 월세는 좀 잘 사는 지역이죠. 도시 중심지니까 200만 원 정도 낼 수 있다고 해요. 괜찮니? 그러면 나는 중심 업무 기능이 600만 원 줄 수 있고 공업 기능이 400만 원 줄 수 있고 주거 기능이 200만 원 줄 수 있다는데 누구한테 월세를 줄 겁니까? 600. 무조건 600한테 줘야지 당연히. 나는 이윤을 추구하는 합리적인 그 건물주라면. 그렇죠? 그래서 중심지에는 뭐만 남냐면 상업 업무 기능만 남아. 얘는 비싸더라도 바깥으로 가잖아. 바깥으로 가면 이것보다 더 돈이 덜 벌려. 왜냐면 교통 편리한 거에 되게 민감한 직종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보다 좀 덜 민감한 공업 기능, 그리고 그거보다 제일 덜 민감한 그냥 출퇴근 한두 시간 하면 되죠. 그죠? 굳이 뭐 이렇게 이윤이 직결되고 그러지 않잖아. 출퇴근 한다 그런데 월세 하는 게 내 월급이 그거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그냥 1시간 더 출퇴근할게. 그냥 월세 한 30만 원 아끼는 게 그게 더 낫겠다라고 해서 제일 밖으로 밀려요. 괜찮니? 그래서 초기 도시에는 여러 기능들이 혼재되어 있다 그래요. 공장이 여기 있고 백화점이 여기 있고 회사가 여기 있고 집이 여기 있고 학교가 여기 있는 거야. 다 같이 짬뽕이 돼 있다가 초기에는 그냥 막 아무 그런 거 없이 이렇게 막 다른다는 거지. 막 그러니까 필요한 대로 계속 뭔가 뭐 들어서는 거야. 근데 도시가 기능이 커지고 도시가 규모가 커질수록 집값 차이에서 지대 차이에서 도시 기능이 나누어져요. 어떤 방식으로 나눠질 거냐면 시간이 흐를수록 돈이 되는 중심 업무 기능, 상업 업무 기능을 한다. 일반적으로 상업 업무 기능은 마치 위에서 딱 보잖아. 도시를 위에서 바라보면 마치 가운데로 모이는 것처럼 보여. 그래서 중심으로 집중하는 기능이라고 해서 상업 업무 기능을 집심 기능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니? 비싼 집값을 감당할 수 있는 애가 건물주면 600만 원 받을래 400만 원 600만 원 받을래 600만 원 받잖아. 그래서 무조건 얘들한테만 월세를 주는 거야. 그리고 얘네들은 바깥으로 나가면 돈을 못 버니까 무조건 여기서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항상 상업 업무 기능만 가운데 위치해요. 모든 도시 마찬가지. 도시 규모가 큰 도시들은 중심지에는 도심에는 회사랑 백화점 좀 부가가치 높은 산업들, 금융산업, 은행 이런 게 회사 본사, 프랜차이즈업의 본사 이런 게 위치할 거예요. 괜찮니?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은 주거비는 돈이 없죠. 600만 원을 못 낸단 말이야.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은 점점 바깥으로 밀려나는 것처럼 보여. 맞지? 괜찮니? 그래서 중심에서 이탈하는 기능이라고 해서 얘네를 뭐라 그러면 기심 기능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해가지? 안 어렵죠? 어렵니? 아니요. 아유, 처음에 조금 애들이 낯설어서 좀 힘들어하는데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다시 돌아옵니다. 앞으로 돌아와서 그림 본다고 그림 왔던 거였고. 몇 페이지지? 103페이지에서. 자, 초기 도시 발달 시에 여러 기능이 혼재돼서 도시가 발달할 겁니다. 그러다가 접근성 차이에 따라 지대는 토지 이용의 대가를 말하고 월세입니다. 월세. 지가는 건물 한 채 가격 이런 거고. 지대 차이가 발생한다. 그래서 지대 지불 능력의 차이. 중심 업무 기능, 상업 업무 기능 같은 거는 지대를 많이 지불할 수 있고 나머지는 지불을 못 하죠. 그래서 지대 지불 능력의 차이에 때문에 도시 기능이 분화될 겁니다.
가운데는 무슨 기능? 집신 기능. 어떤 기능? 상업 업무 기능. 바깥으로는 이신 기능 뭐 기능? 주거 공업 기능. 그래서 7번 도시의 7번에 기능 분화라고 해요. 교외화라고 합니다. 교외화라고 합니다. 이신 기능들이 바깥으로 밀려나면서 도시가 확대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그 서울 주변에 다 뭐예요? 유성 도시들이 발달해 있죠. 주거 공업 기능을 분담한 지역이야. 인천에는 공단이 있거든요. 평택에도 공단이 있거든요. 공장들이 많이 들어서 있어. 그다음에 고양시, 안양시 이런 데는 전부 베드타운입니다. 주거 기능을 분담한 거지. 이해가니? 자 그러면 학교는 어디 있을까요? 학교는 도심 지역에 있을까? 아니면 고양이나 안양 지역에 학교가 있어요? 학교. 학교는 주거 기능이랑 같이 가요. 근데 주거 기능은 어디로 간 거야? 이신 기능이지. 그래서 서울 한복판의 학교들은 줄어들고 지금은 너네까지는 좀 괜찮아. 지금 아래쪽에는 초등학교는 통폐합되고 있는 중입니다. 서울 초등학교 통폐합되는 게 뉴스로 종종 나온다. 종종. 근데 주변 지역에는 이거는 이렇게 전체 우리나라 저축사과는 별개로 서울은 이신 현상 때문에 초등학생 인구가 없는 거예요. 물론 절대적인 수치는 작아지고 있는 건 맞는데 상대적으로 이쪽은 초등학교는 여기에 비해서는 늘어나고 있어요. 중고등학교는 우리가 조금 이전에 있던 게 좀 남아 있는 거지. 도심 이신 기능이 좀 심화되면서 초등학생 인구가 더 많이 줄어든 거예요. 이제는 그냥 1기 신도시 발달한 게 2000년 초반쯤이거든. 거기 가서 자리를 잡은 신혼부부들이 애를 낳아가지고 조금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교외화로 대도시 권이 형성된다는데 너네 이거 학교마다 교과서에는 없거든요. 중3 교과서에 나온다. 중3 사회는 나오는데 학교에서 가르치는 학교들이 있어. 요거 혹시 학교에서 자 도심 바깥에 부도심 요까지는 교과서에 나오거든. 부도심 사이에 중간 지역이라는 프린트를 나눠준 적이 있니? 수업 시간에 이 얘기를 한 적이 있니? 중간지대? 아직 안 나갔니? 나오면 다시 얘기하세요. 뭐가 나오냐면 중간지대 바깥에 주변 지역 바깥에 위성 그린벨트 바깥에 그린벨트 바깥에 위성 도시들이 있고 요 위성 도시까지를 뭐라고 하냐면 대도시 권이라고 해요. 대도시 권. 이거 중3 때 할 거 같지 않냐? 중3 때 나와. 요 얘기를 일단 교과서에는 안 나오는데 학교에서 웬만한 쌤들이 거의 좀 가르치기 때문에 나오면 다시 언급해 주세요. 가르칠 겁니다. 그래서 해야 된다 이거 학교에서 가르치면 모성이랑 무학은 학교 프린트에 내용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따로 가르쳤는데 일단은 넘어갑시다. 일단은 자 그리고 8번 갑시다. 비싼 지대를 감당할 수 있는 비싼 지대를 감당하는 무슨 기능은 8번 무슨 기능이요? 어떤 기능이었습니까? 가운데로 모이는 기능이 무슨 기능이었어? 중심. 가운데로 중심으로 집중하는 기능. 집심 기능인데 집심 기능이 어떤 게 있었니? 집심 기능에는 회사. 상업 업무 기능이에요. 그거를 회사 같은 거를 상업 업무 기능이라고 한다. 8번에는 상업 업무 기능, 9번에는 그거를 집심 기능이라고 했고 집심 기능이 상업 업무 기능입니다. 자 10번에 비싼 지대를 감당할 수 없는 얘들은 뭐야? 공업 주거 기능입니다. 공업 주거 기능은 무슨 기능이다? 이심 기능이에요. 이심 기능. 중심에서 이탈하는 기능입니다. 이심 기능. 여기는 도심에서 이탈하는 거지. 그래서 도시 기능 분화가 일어나게 되면 도시 기능 분화 혹은 교외화가 일어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그걸 무슨 용어로 표현하냐면 맨날 나오는 그래프가 요거 그래프가 나오네요. 이쪽에서. 이거는 가라고 나오고 이거는 나라고 나온 다음에 요 가나 중에서 주간 인구 밀도는 뭐고 주간 인구 밀도 야간 인구 밀도는 뭘까요? 가가 주간 인구 밀도야 야간 인구 밀도야. 여기가 도심이죠. 도심. 그리고 도심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주변 지역으로 갈수록 이렇게 동심원으로 멀어지는 겁니다.
왜 이쪽 지역에 도시 주변 지역에서 높다. 야간 인구 밀도야, 주간 인구 밀도야. 나는 야간 인구 밀도, 가는 주간 인구 밀도예요. 그래서 낮에는 복닥복닥 거리다가 엄청 미어 터지다가 밤만 되면 한산해져. 이거는 무슨 현상이라고 하면 적으세요. 몇 번이지? 12번에 인구 동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여기 공자는 비료 공자를 쓴다. 밤이 되면 어떻다고? 도시 중심지가 비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 분리 현상이에요. 직장하고 주거지가 분리된다. 그것 때문에 도시 중심지가 밤이 되면 한산하게 비어 있어라는 현상이에요. 용어가 나온다 이거. 도시 공동화, 인구 공동화 현상이에요. 인구 공동화 현상. 자, 여기까지가 내부 지역 분화, 기능 분화였고 다음 페이지 잠깐만. 주변 지역 그린벨트는 안 나오는데 뭐까지 나오냐면 여기까지 나온다. 수도권 기능 분화까지 나와. 비상효과에도 나오는 지역인데 1번 서울 중구 지역인데 이거 지역만 보고도 이게 도시입니다, 구도시입니다. 아니면은 그거 뭐 공업지대다, 주거 지역이다 알고 있어야 돼. 서울 중구 이름이 가운데죠. 중구는 어느 지역이라고 하면 도심 지역이라고 해요. 1번에 105페이지 1번입니다. 서울 중구 도심. 접근성이라는 것은 교통 편의성이에요. 교통이 편리할수록 접근성이 높은 거고 접근성이 높은 지역이 일반적으로 도심 지역이 됩니다. 그럼 가격이 비싸지게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닌다는 얘기야. 사당이나 뭐 신도림이나 이런 거 교통 중심지 있잖아요. 환승역 있는 거 이런데. 그래서 상업 업무 기능이 무슨 기능이라고 상업 업무 기능이 유연한 상업 업무 기능이 뭐랬어요? 상업 업무 기능이요. 저 질문이 뭐였죠? 상업 업무 기능은 아까 무슨 기능이라고 설명했는데? 집심 기능입니다. 집심 기능. 예. 집심 기능. 집심 기능이니까 도심에 위치하겠죠. 상업 업무 기능이 밀집돼 있다. 2번 영등포구나 강남구 같은 지역이야. 자, 도시가 늘어나니까 도심에 상업 업무 기능이 계속 이렇게 늘어나면서 미어 터질 겁니다. 미어 터져가지고 이 기능을 주변 지역에서 조금 분담해줘야 될 필요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도심과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도심의 기능을 분담하는 다른 지역이 생겨나요. 걔를 부도심이라고 합니다. 2번이 부도심. 키워드는 접근성이 높은 지역이고 접근성이 높은 지역인데 어디가 접근성이냐면 도심과의 접근성이 높은 지역. 그리고 도시의 기능이니까 도심의 기능이니까 무슨 기능이었어? 집신 기능이죠. 집신 기능. 주거 상업 기능을 그러니까 상업 업무 기능을 분담하는 겁니다. 상업 업무 기능. 나중에 뭐 나오면 위성 도시가 나오거든요. 위성 도시는 대도시 기능 분담인데 위성 도시는 그럼 무슨 기능을 분담하겠니? 대도시 기능 분담이니까 이심 기능 분담할 거예요. 주거 공업 기능 분담할 거야. 그 차이점이고. 자, 3번 서울 성동구랑 구로구인데 성동구도 공업지대예요. 공업지역이라고 적습니다. 3번에 공업지역. 공업지역 키워드는 넓은 부지에 비춰봤습니다. 넓은 부지. 공장 같은 걸 지으려면은 비어있는 땅이 넓어야 돼. 그 넓은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해서 대규모로 엄청 대단히 공장을 짓는 게 조금 추세입니다. 아파트형 공장이 늘어나고 있다. 아래쪽 노원구는 어디일 때냐면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 4번에 주거지역. 아까 공업 기능이랑 주거 기능이랑 어디가 더 멀리 떨어졌었어요? 공업 기능은 이 정도까지 나왔잖아요. 공업 기능은 400만 원까지 냈잖아요. 주거 기능이 200만 원 냈고 주거 기능이 여기 사이에는 여기는 이제 무조건 여기는 집신 기능이 거고 상업 업무 기능이고 요까지가 요까지는 공업 기능이 거고 주거 기능은 제일 외곽에 위치해요. 일반적으로. 됐지? 그래서 4번이 주거지역인데 도시 외곽에 형성될 거고요. 뭐랑 같이 가냐면 대형 할인마트. 구매를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대형 할인마트. 돈은 어디서 보냐면 돈은 도심지역에서 봅니다. 회사는 출퇴근하는 거고 돈 쓰는 건 어디서 쓰는 거야? 집에 와가지고 편의점 가가지고 물건 사고 할인마트 가가지고 라면 사고 이렇게 하는 거죠. 대형 할인마트나 학교 등이 입지할 겁니다. 학교는 주거지역이랑 같이 간다 그랬어.
5번에 교외 지역이다. 교외 지역. 성남시 같은 지역들이고 여기부터는 도시 바깥에 있는 애들이에요. 여기는 대도시고 서울은 대도시고요. 성남시는 별도의 시잖아요. 그래서 위성 도시라고 합니다. 위성 도시. 위성 도시는 대도시 인접 지역이 형성되는 거고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공업 기능하고 주거 기능을 분담해요. 아까 저기 부도심은 뭔 기능을 분담했니? 부도심은 집신 기능을 분담했죠. 도심의 기능을 분담하고 부도심. 부도심은 도심과의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만들어졌었고 그리고 도심의 기능을 분담합니다. 집신 기능이죠. 근데 여기는 대도시의 기능을 분담하는 게 위성도시야. 위성도시는 이심 기능을 분담합니다. 그래서 인천에는 공단, 평택에도 공단, 안양이나 고양은 베드타운 이렇게 된다고 그랬지. 차이점을 좀 주의하시고 대도시 인근의 주거 공업 기능을 분담하는 게 교외 지역이고요. 뭐 저 제일 끝에 배우 농촌 지역이라고 대도시 최외곽에 형성됩니다. 최외곽에. 근데 여기를 근교 농업이라고 해요. 근교 농업. 교라는 건 아까 교회할 때 교자인데 들 교자를 써요. 들 교자. 사길 교자에다가 언덕 빵자인데. 그래서 교통 중심지를 써요. 들. 사람들이 만나서 이렇게 교류하고 하는 들판입니다. 그래서 교외하라는 거는 중심지에서 조금씩 멀어지는 게 교외하고 여기는 근교 농업이라는 거는 이 교통 중심지와 가까운 농업이라는 얘기야. 저기 전라도 같은 농업을 원교 농업이라고 합니다. 쌀농사 짓고 말라고. 여기는 근교 농업은 주로 어떤 농업을 하냐면 도시에 좀 기생하는 그런 농업이거든요. 비닐하우스 농업 같은 거, 상품작물, 상업적 농업 같은 걸 해요. 그래서 여기는 쌀농사 안 지어. 여기는 비닐하우스 농사로 과일, 야채, 채소, 화훼 이런 거 꽂히거든요. 튤립 같은 거. 그런 거 기릅니다. 이거는 그냥 도시 및 구매력이 있으니까 도시 지역에 도시에 팔기 위한 상품작물 재배를 목적으로 하는 농업입니다. 그래서 저기 쌀농사 지는 애들이랑 조금 성격이 달라요. 여기는 그러면 근교 농업은 소품종 대량 생산이냐, 다품종 소량 생산이겠죠. 다품종 소량 생산이냐. 얘네들이 비싸게 사줄 수 있으니까 도시 지역에서 조금씩만 여기는 이제 엄청 많이 해가지고 대규모로 파는 그런 게 아니고 조금씩만 해가지고 하나를 비싸게 파는 겁니다. 개별 수요에 맞춘 거지. 상업적 원예 농업이 발달한다는데 원예 농업 밑에 봅니다. 채소, 과일, 화훼가 꽃이거든요. 똑같은 거. 상품 작물을 소재 이용 방식은 어떻게 해서 소재 이용 방식은 집약적일 거예요. 여기 땅값 비싸겠지. 도시 인근이니까. 저기 전라도 땅덩어리랑 다를 거 아니야. 저기는 땅덩어리 수경지라고 전라도 땅덩어리에는 아예 놀고 있는 땅도 있어. 근데 여기는 땅값이 비쌀 거니까 집약적으로 무언가를 재배하는 농사를 짓습니다. 비닐하우스 농업 같은 게 속해요. 저 도시 내부의 다양한 모습 알고 있어야 돼요. 위치 알고 있어야 돼요. 위치. 자, 1번 지역 가운데 있죠. 중구다, 중구. 사진도 알고 있어야 되고 위치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느 지역인지도 알고 있어야 되고. 사진도 알아야 돼요. 사진도 알아야지. 너무 사진 보면 근데 좀 도심이 높은 빌딩들이 세워져 있죠. 다 높은 빌딩. 다 높은 빌딩인데 2번 같은 거 봐. 엄청 빽빽하잖아. 아파트 아니에요? 2번은 뭐? 이번은 아파트 아니에요? 아파트죠, 아파트. 이건 엄청 빽빽한 아파트 막 이런 거 아니까 여기 전 그냥 대규모 주택단지라는 얘기, 아파트형이라는 얘기, 아파트 주거 지역입니다. 노원구는. 3번이 구로구인데 넓은 부지가 필요한 공업단지. 지금은 구로는 좀 사례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게 옛날에는 구로 공단이었거든요. 구로 공단이라는 시절이 있었는데 요새는 뭐 조금 리뉴얼 돼가지고 구로 디지털 단지로 바뀌었는데 아직까지 옛날에 이제 공업단지 시절의 느낌이 좀 남아있긴 해요. 구로 공업단지, 구로 넓은 부지가 필요한 공업단지를 얘기하는 거고 구도심은 강남구입니다. 도심이랑 좀 비슷하게 생겼어. 근데 조금 공간이 조금 더 넓어요. 도심보다. 강남 지역. 강남 지역이나 영등포구 일대가 구도심 지역입니다. 요거 비상효과를 거라 가지고 사진 위치 외워야 돼. 딱 나올 겁니다. 가나 가나 기흥 니은 디귿으로 기흥 지역은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도심 특징 고르면 되고 뭐 노원구 같은 건 주거 지역 특징 고르면 되고. 그래서 제일 어디서 도심이 제일 뭐냐면 2번이 원래는 제일 먼 거예요. 2번이 제일 멀다. 1, 2, 3, 4번 중에 2번이 1번이랑 제일 멀다고. 먼 걸로 해야 돼. 3번이랑 2번이랑 비슷하긴 한데 3번이 조금 더 가까운 개념이에요. 공단이 주거지역보다 조금 더 가까이 있었죠. 3번은 이제 넓은 부지가 필요한 지역이 3번 지역이라고 하면 거기 있는 거고 주거지역은 좀 베드타운 지역으로 형성되는 거고 4번은 가까이 있죠. 강남 지역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왜 강남 지역이 부도심 중에서 제일 유명한 부도심이 됐냐면 우리나라 북쪽에는 뭐가 있어요? 북한.
어디에 형성되겠니? 서울? 여기 중구가 중심지라고 도심이라고. 중구 남쪽에 교통이 편리한 지역이겠지. 북쪽에 뭐 없잖아. 그래서 강남 지역이 교통 중심지가 돼서 구도심이 되는 거예요. 서울이 여기 있잖아요. 위에 뭐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어디가 주로 더 강북이랑 강남이랑 어디가 더 발달한 지역인데 강남이 더 발달한 지역이야. 왜냐면 교통이 다 이렇게 가니까. 다시 앞으로 돌아갑니다. 아, 열성을 생각해야 되네. 문제를 뭐 풀죠? 80번 보고 갑시다. 80번. 80번 같이 보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자. 80번. 111페이지 80번. 도시와 관계 부분 나타낸 거거든요. 이거 하고 이론만 설명하고 마칩시다. 무조건 모르겠네. 자, 우리나라 도시와 곡선이에요. 도시와 곡선. 요렇게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세 개로 나눕니다. 뭐 요렇게 세 개로 나누고 요렇게 세 개로 나눠야 되는데 요 시기를 무슨 단계라고 하냐면 초기화 단계라고. 쌤, 저 문제 드린 거예요. 문제에 나오는 이 도시와 곡선이거든요. 도시와 곡선을 다음 시간에 할게요.